그래. 지난번에 면접 봤다는 거 어째 됐노? 안 됐지요. 속상합니다, 형님. 야, 내가 꿀알바 하나 소개해줄까? 네 취업 준비하면서 할 수 있다. 뭔데요? 자, 이런 차 몰아보면서 돈도 버는 그런 알바다. 진짜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어떤 알바요? 우리 삼촌이 중고차 매매한다 이가. 중고차 구매 알바라고. 네가 일단 대출을 받아서 중고차를 사. 대출이요? 대출해서 어떻게 갚으라고? 야,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라. 네가 일단 사서 2개월 뒤에 우리 삼촌이 그 중고차를 사드리고 네 대출도 싹 다 갚아주는 게야. 그러면 니는 그 2개월 동안 그 외제차 폼나게 몰아보고 우리 삼촌이 소비로 70만 원 준단다 얘가. 엥? 완전 꿀인데. 그건 삼촌한테 손해 아니에요? 그 삼촌 회사 차량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란다. 삼촌 회사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내 좀 도와주려고. 영미랑 내 친구도 이미 다 했다. 진짜요? 그래. 니는 내가 제일 아낀 동생이니까 니한테 얘기하는 게야. 할래? 예, 할게요, 형님. 그래, 니 생각 잘했다. 그래, 한잔하자. 아, 재민 씨라 그랬나? 예, 우리 건 아는 동생이라고 하니까 말 편하게 할게. 예. 이런 알바가 있나 싶지. 내가 중고차 사업만 20년째인데 이런 거래가 이 바닥 절세 전략이거든. 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래, 재민 씨가 구매할 차는 얘기 들었지? 3,500에 구매해주면 된다. 그래, 그 차 멋지다. 근데 제가 아직 취준생이라 대출이 될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캐피탈 직원 연결시켜 줄 테니까 대출 진행 알아서 도와줄 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했고 2개월 동안 폼나게 몰고 다녔습니다. 외제차 타보니까 좋더제? 네. 여기 차키. 차는 주차장에 잘 주차해뒀습니다. 대출금은 내가 다 상환했고 조금은 수고비 70만 원 이체해 놨다. 네, 입금 됐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꼭 진짜 취업해야 되는데. 나는 언제 진짜 내 차 사보노. 두 달이 꿈이었다 진짜. 아이, 형님 맞습니까? 뭐 이력서 쓰나? 예. 재민아, 네 알바 한번 더 해볼래? 저번에 삼촌 알바요? 이번에는 벤땡 세단. 오. 야, 네가 언제 또 이런 차 물어보겠노? 삼촌이 이번에는 100만 준댄다. 진짜요? 근데 이 알바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지. 지난번에도 우리 삼촌이 네 차도 다시 사주고 대출금도 싹 다 갚아줬다 이가. 네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 안 필요하나? 필요하긴 한데. 임마 필요 없으면 됐다. 뭐 내 친구한테 얘기하고 아니면. 아닙니다. 할게요. 그래, 생각 잘했다 임마. 저라면 또 속아 그렇게 넘어가죠. 저는 형님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 벤땡 외제차를 6천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쌌지만 어차피 두 달 후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걱정은 없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다 돼가는데 왜 연락이 없지?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연락 오겠지.
왜 확인을 안 하지?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이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안 되겠다. 삼촌 회사로 가보자. 임대가 붙어 있네요. 삼촌! 삼촌! 아이씨, 설마? 영민이님, 혹시 건우 형님하고 연락됩니까? 아니? 혹시 니도 건우 삼촌 중고차 알바했나? 예, 대출금 상환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은 잠겨있고. 야, 아무래도 우리 사기당한 것 같다. 예? 사기요? 나도 그렇고 여러 당했다. 전부 연락 안 된다고 난리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노? 차. 그래, 차를 팔자. 뭐고? 시세가 4천만 원? 나 6천만 원 대출 받아서 산 건데.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되노? 네,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삼촌인 박두철 씨와 또 친한 형이라고 하는 박건우 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대출금은 갚아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인데, 자, 이재민 씨가 외제차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임태랑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그런데 차량을 팔아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6천만 원에 구입한 차량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만 원, 금매시 3,500이나 3,800 정도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 결국 차를 팔더라도 2,200 이상의 빚이 남아 취업 준비생인 이재민 씨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실 저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네. 사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사례는 전형적인 중고차 매매 사기 사안 중 하나입니다. 차량 대여나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후 실제로는 판매 목적으로 비싼 대출을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네. 박두철 씨는 이재민 씨에게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재매입하겠다는 허위 약속을 통해 이재민 씨를 기망했고 이로 인해 이재민 씨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 계약은 약속대로 이행이 됐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이재민 씨가 자발적으로 대출 서류에 서명을 했는데 괜찮습니까, 이거? 예, 첫 번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은 이후 범행을 위한 신뢰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이런 형태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처음에는 약속을 지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후 더 큰 금액의 거래에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했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것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직접 서명을 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재민 씨는 차량이 재매입될 것이라는 거짓 약속을 믿고 계약했기 때문이죠. 네. 자, 이재민 씨가 중고차를 구매를 해서 박두철 씨에게 다시 판매를 할 때까지 직접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네. 이거를 단순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예, 지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의 본질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에 있습니다. 이재민 씨는 단순히 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 후 재매입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 계약했습니다. 네. 이는 통상적인 중고차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위장된 아르바이트 형태로 박두철 씨와 박건우 씨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사기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 없이 기망한 경우에는 일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두 번째 차량의 재매입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사실 저는 박두철 씨보다 지금 박건우 씨가 더 나쁘다고 생각을 드는 게 네네. 아끼는 동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또 이런 아르바이트를 소개를 해줍니까? 참. 예. 자,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한 사기극이라고 한다면 이거 박건우 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럴 때 친한 형,
친한 그렇죠. 동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건우 씨 역시 내용을 보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특히 박건우 씨는 자신의 삼촌이라는 친족 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첫 번째 거래가 성공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두 번째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도 이미 했다면서 신뢰성을 부여했죠. 다만 박건우 씨가 수사를 받으면 박건우 씨는 자기도 삼촌으로부터 속았다. 삼촌을 위해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라는 식으로 변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박건우 씨, 박두철 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네. 문제는 지금 당장 대출금이에요. 아, 그렇죠. 돈이 굉장히 급한 취준생인데 이거 구제할 방법 없을까요? 사기 피해를 당하면 범죄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다만 박건우의 나이가 매우 어리잖아요. 평생 박건우 씨가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압류도 진행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 채권을 기초로 계속 박건우 씨에게 추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참고로 회생파산을 하더라도 사기죄를 저질러서 부담하는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박건우 씨가 회생이나 파상을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당장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둬야 이후에라도 피해금을 조금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이 사건도 그렇지만 요즘에 참 중고차 매매 관련해서 사기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법도 참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기 수법이 갈수록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수법으로는 뜻풀이나 생풀이라 불리는 허위 매물 사기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에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죠. 또한 중고차 깡이라는 대출 사기도 있는데 실제 가치보다 높은 대출을 받게 한 뒤 차액을 가로챕니다. 이외에도 알선 수수료 과다 청구 사기가 있어 실제 매입가와 판매가 차이를 숨기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급차를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도 존재합니다. 저 차를 좀 좋아하니까 네. 이렇게 어플을 받아서 보다 보면 터무니없이 싼 차들이 있거든요. 이게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가 가장 빈번한데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입니다. 팀장이 인터넷에 실제로 없는 저렴한 차량 광고를 올리면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합니다. 네. 그 다음에 출동조라 불리는 현장 판매원이 고객을 만나 인터넷에서 본 차는 없다 라면서 다른 차량을 제안하죠. 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속아서 전화를 했다면 아마 거기 매장에 갔을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이제 교묘한 사기 수법이 시작되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 먹지를 대고 매매 대금란을 공란으로 해서 2장의 이제 계약서를 만듭니다. 네. 고객에게는 비싼 가격이 적힌 계약서를, 실제 판매상에게는 실제 매입가가 적힌 계약서를 제공하죠. 이 과정에서 중간 마진을 크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뿐만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됩니다. 네. 또한 등록 없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적용되고 범행 자금을 받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받거나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복합적 범죄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저희가 늘 당부하는 말이 이제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조심을 하셔라 하는 건데 네. 자, 중고차 사기를 안 당하려면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중고차 거래 시 기본적으로 매매업체의 자동차 관리법상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로 차량 정보를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란이 있는지, 매매 대금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꾼이
중고차 매매자의 욕심을 자극하여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인데 네. 재매입 약속과 같은 비정상적 조건이 있거나 시세와 금액 차이가 있다면 일단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맞아요. 뭐 이 차는 이 조건에 다시는 안 나온다. 오늘 안에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 대기 고객이 많다. 이런 감언이설들 많거든요. 너무 싸면 안 가야 돼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재민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참 뭐라 위로하기가 어렵네요. 사기 피해의 가장 큰 비극은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있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죠. 물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차량 매각을 통해 일부 손실을 줄이고 남은 빚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든 견디시고 앞으로는 이런 유혹에 더 신중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